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간 강연에 앞서서 오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하고 또 우리 오늘 윤기 사장님 소개와 강연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우갑 민세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황우갑 김문주 평택포럼 대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복 평택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평택대학교 전 사회복지대학원장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윤기 이사장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마음의 가족 이사장을 하셨고 또 88년부터 92년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목포에 있는 공생복지재단 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2023년에 민세상 사회통합부분 수상을 하셨고 또 2022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일포럼상을 받으셨고 또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보장 등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깡통 인생 외에 다수의 그러한 저서가 있으십니다. 우리 윤기 이사장님은 그 부친께서 우리 평택대학교 전신인 피어선 성경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되셨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 전쟁 후에 고아들을 잘 보살폈고 또 그 윤 학자 사모님, 윤 선생님께서 끝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또 목포 시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분으로서 기억에 오래 남는 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던 제목입니다. 그 목포가 울었다라는 그 제하의 기사인데 윤학자 여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동아일보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런 기사 머리글입니다. 오늘 오셔서 목포가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죠?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핸드폰, 하나는 일본 핸드폰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열흘 있고 오사카에 15일쯤 있고 한국에 목포, 서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면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와 있어요. 우리 조 장로님 내용을 읽어보니까 평택대학교 피어선 성경학교 아버님이 졸업하셨는데 교회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와주십시오 하는 문자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님의 피어선 성경학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목포공생원의 원장을 할 적에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님이 편지가 왔어요. 동경에 있는 아버님 친구한테 사진이 보내왔는데 그 친구는 아동문학가인데 피어선을 졸업하신 분으로 김혜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귀한 사진을 보내주셨다고. 윤석중 선생님 덕분에 아버님 졸업장도 받았고 또 친구분들 사진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아하, 우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피어선에서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동경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평택대학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모라사키 스포츠 했던 김봉임 장로님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장로님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가서 우리 아버님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강남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강남대학에 제 의성이었던 김덕전 목사님을 모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놈아, 너는 너의 은사는 은사고 애비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냐. 누구십니까? 그게 내가 피어선에 있을 때 연치어 영어를 가르친 선생인데 나를 모르냐. 김우현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방자 여사님, 영친왕의 그 이방자 여사님의 이 일을 돌보고 있는 분인데 일본을 왕래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희 스승 일만 보지 말고 애비 스승 말도 들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는 김덕준 학장님, 하루는 김우현 목사님 이렇게 서로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을 해달라는 것은 목포는 울었다. 제목까지 정해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 히키다시라고 합니까? 뼈다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도 어머니 얘기도 저희 집사람 얘기도 저희 딸 얘기도 저 얘기도 많은데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올라와서 보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보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그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님이 초창기의 공생원의 모습, 두 번째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의 세계 과외 날을 만들자는 영상입니다. 먼저 좀 봐주시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어선학교 졸업장입니다. 학교 시절의 친구들입니다. 이 귀한 사진을 윤석중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삼천 명의 어머니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 윤학자, 일본 이름 다우치 치즈코.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국적을 초월했던 여인. 따뜻한 모성으로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았던 윤학자 여사. 그녀는 내 자녀의 어머니이자 고아들의 어머니였으며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들려줍니다. 먹을 것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고아들을 모아 보살피며 공생원을 설립한 윤치호 전도사. 그와의 만남은 새로운 운명이었습니다. 공생원에서 고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맺은 인연. 해방과 전쟁의 역전 속에서 맺어진 그 인연은 평생에 걸친 소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네 자녀들을 고아들과 함께 재우고 입히며 여사는 평생 고아들의 어머니로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목포시가 수여하는 제1호 시민의 상 수상, 장안 어머니상 수상. 고아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며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을 자처했던 윤학자 여사.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세월. 어머니의 가슴에는 깊고 깊은 강이 흘렀습니다. 그날 3만여 명의 목포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지 않았던 56년의 생애를 모두 바쳐 한 시대의 어머니로 살았던 윤학자 여사. 국적을 초월했던 사랑과 헌신, 고아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꿈. 어머니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을 지지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고아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田内千鶴子さんの生誕100周年を心から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合わせて国連の世界孤児の日制定に向けて大変なご努力をされておられる皆さん、そして運動に対して心から敬意を表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田内千鶴子さんの生誕100年をお祝いを申し上げながら、関係されるすべての皆様方が田内千鶴子さんの心を大切にしながら、日本と韓国が、あるいは世界の人々が手をつないで生きていける、そんな世の中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に、さらなるご活躍をされることを心から記念を申し上げ、お祝いの挨拶といたします。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유엔이 기념하는 날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날 중에서 이 고아의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아를 사랑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상당하게 마지막 없는가? 현재는 영화배우 이순재 선생이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일을 해온 지 이효 여사님 돌아가셨는데 영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옛날 거구나 생각하시겠지만은 13년 전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벌려서 세계를 돌고 뉴욕을 돌고 외교관들을 만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마침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뉴욕에 갈 때 그때는 공세훈의 90주년이었고 유엔의 인권선언 70주년이어서 일본 대표단, 한국 대표단 출발할 때 축사를 해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축사 내용이 앞으로 일본의 외교는 경제도 좋고 국방도 좋고 다 좋지만 인간애가 하나의 기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수상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들어가면 뵙고 내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고 해방 일본은 패전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협력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고아들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는 말을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나쁜데 사이가 좋아서 인류의 미래의 고아들을 돕는다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꿈만 같고 정말 그런 추억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이 돌파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니까 일본에 사십니까? 목포에 사십니까? 제가 40년은 한국에서 살았고 42년은 일본에서 사는데 목포에서 사는 40년 동안은 성장하면서 26세 때 공생원 원장을 하고 고아들의 자립을 위해서 한남동, 암사동, 상계동에 직업훈련원을 만들고 40대 되던 해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서 아시아의 고아들을 돕자 한 것으로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1동포 고령자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데 13일 만에 발견됐다. 오사카에서는 6개월 만에 발견됐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끌려올 때는 언제고 애롭게 죽을 때는 옆에 울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사히 신문 론단에 글을 써서 한국의 생활 습관에서 한국말을 하고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양로원을 만들자고 해서 양로원을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사카이에 만들고 오사카에 만들고 고베에 만들고 교토에 만들고 동경에 만들 때 동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본에 있는 우리들도 못 만드는데 한국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여기는 동경이야. 동경 땅값이 얼마인 줄 알아? 속 좀 차리라고 저한테 걱정을 해주는 질문을 할 때 한국에 김중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 때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1시간 내에 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내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30분 내에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 30분 내에 땅을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광화문에서 5분 거리에 구 러시아 대사관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경역에서 1시간 내에 땅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동경역에서 20분 거리에 땅을 잡아서 8년 전에 이효 여사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모시고 동경에서 증정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노인복지를 열심히 해왔는데 노인복지가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복지예요. 알고 보니까 어르신 모셔드리면 동창회도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좋아해요. 단기 입소 시설을 해주니까 남편이 해외여행 갈 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좋고, 다시 말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며느리들이 불편하지 않게 무거운 어르신 목욕시켜주려면 집에서 시켜드리면 힘드니까 헬퍼가 가서 시켜주고, 며느리가 편하게 해주는 일이 노인복지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30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볼란티아가 오면은 같이 아리랑도 춤추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90세, 100세니까요. 봉사자가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교도에 저희들은 문화홀을 만들어가지고 영화관에 가고 싶다, 뮤지컬을 보고 싶다, 연극을 보고 싶다,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만한 문화홀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해왔는데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90세, 100세가 되다 보니까 각 방에서 내려오는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온 하박사한테 여기서 방으로 쏘아주는 설비를 해서 그 일부는 전시회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문화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저출산, 고령, 인구 감소 사회입니다. 일본에 1년에 80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라도 강주시가 2년에 하나씩 없어진다는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베이비붐 때 태어난 어르신들이 74세 어르신들이 내년에 75세가 돼서 후기 고령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8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고령자가 늘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전에 목포에서 큰 발견을 했습니다. 공세원 출신들이 90세 된 분, 80세 된 분들이 10월 달에 다 모였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윤 회장, 우리 어려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잖아. 이 공생원에서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좋다고. 그럼 양화원, 아이들도 살고 노인들도 사는 양화원을 그러면 우리 100주년 때 목포에다 이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노인들이 90세, 100세 되는 노인들이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이가 있는 그 자체가 살아가는 파워를 느끼고 해서 동시에 고향의 집에는 유학생 하우스를 만들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부모 잃고 남편 잃고 몸이 장애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연장 아동들 문제가 큽니다. 제가 직업훈련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라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칼이 있는데 순간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을 텐데 목에 칼을 대고 울고 있어요. 이놈아, 술 먹었으면 깨끗이 술 먹지 왜 잠자고 있는데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엉엉엉 울기 시작한데 공생원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믿었습니다.
사회 나가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신원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의 서름이 이렇게 큰 줄 몰라서 원장 죽이고 신문에 크게 남은 고아가 얼마나 애롭다는 걸 알고 싶어서 막상 왔는데, 내가 어머니는 56세 돌아가셔서 제가 원장을 하고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셔서 원장도 고아구나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고아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도 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일지도 모르지만은 애롭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아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일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빠 운명인 것 같아 그랬어요. 무슨 운명? 생각해봐. 아빠 고아원에서 태어났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내를 만난 것은 일본의 복지시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 교회에서 예배를 올렸습니다. 복지시설 식당에서 피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향에 고치라는 데 가서 결혼신고를 하는데, 신혼여행 가서 하는데 거기도 복지시설 출신 아동들이 오는 자는 방에 신혼부부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철저하게 고아원에서 컸고 자랐고, 이건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는 건가? 여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일본에 복지시설이 10만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생들 오면 일본 복지시설에 소개하면 한 사람 소개하지 말고 두 사람 소개하라고 합니다. 애로우니까. 요즘은 뭐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아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은 세계에 있는 연장 아동들을 복지시설에서 두 사람씩만 받아주면 20만 명. 그 시설이 전부 못하고 10,000개 시설에서만 받아준다 해도 2만 명을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르신들은 젊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좋고, 고아들은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10년 후에는 자기 나라에 가서 복지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보람을 갖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제가 서울에 직업훈련은 만들었을 적에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선서를 했을 때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신세를 졌지만은 기술을 가지고 자립을 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게 얼마나 긍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 10월 중에, 내년 1월 한 10일 중에 이 사실을 일본의 복지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복지시설에서부터 먼저 세계 고아들을 받아들이는, 연장 아동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먼저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김정건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의원, 지금 한국의 고아가 몇 명 있지?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숫자보다도 고아 숫자가 더 적습니다. 한 교회에서 고아 하나만 맡아주면 이 지구상에 고아원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미스터 의원 의미 있는 얘기 하고만 하셨던 그 말이 들리는데, 고아원에서 자라고 고아원에서 컸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고아하고는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한국도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6.25 때 120개 나라에서 단체들이 와서 카바라고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볼런티어 에이전시, 외국인 민간단체 원전협, 많은 단체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현장에서 뛰었던 우리 한국의 복지 일선 지도자들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현장감을 가지고 있고,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면에서 한국에 훨씬 앞서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의 기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공생원을 만든 아버지, 태어난 날은 있어도 돌아가신 날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어머니 영화도 만들고 어머니는 바보야 하는 책도 쓰고, 내년에는 어머니를 테마로 한 뮤지컬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머니 하느냐 하면은, 어렸을 적에 고아들 속에다 키워놓고 저녁에 잠잘 때 너는 내 새끼니까 이거 하나 먹어보라고 하지 않아서 얼마나 원망을 했던 어머니였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누나도 그랬고 여동생도 그렇고 남동생도 차별 없이 키웠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 자식 고아들하고 구분 없이 잘 키운다, 좋은 말이죠. 근데 당사자인 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왜 자기 새끼를 왕따 당하죠? 너 주워온 자식이에요. 너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고민하죠. 나도 주워왔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불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산에 공부하러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놀러 다니고 어머니 속을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아프게 한 게 6.25 났던 해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눈병이 걸려서 수술을 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울지 않으면 돈 준다고 그랬거든요. 돈 받으려고 열심히 안으로 의사 선생님이 잘 참았다고 그래서 돈을 받는 기쁨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안 계셔요. 행방불명 되신 거죠. 그 후에 6.25가 나서 학교 끝나고
오늘은 아버지 와 있겠다 하고 유달산 넘어서 달려가면 안 계시고 화를 어디다 냅니까? 어머니한테 내지. 거짓말쟁이 아버지는 왜 돈 준다 해놓고 안 오고 왜 안 오냐고. 그럼 그때마다 어머니 하신 말씀, 아빠는 거짓말 안 하신다잉.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근데 사실 아버지 기다렸던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인 걸 모르고 어렸을 때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는 거짓말쟁이 왜 안 오냐고 못된 짓을 한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인생이 지금의 강남대학교 중앙전학교 사회사업과에 들어와 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나쁜 짓만 하고 말썽만 부리고 문제아동이었는데 인간 성장 발달 과정을 쭉 배우다 보니까 3살 때 뭐 엄마 사랑을 못 받으면 5살 때 뭐 못 받으면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건데 제가 한 행동이 전부 이상 행동인데 결국에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했던 이상 행동이지 내가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돼 가지고 구제 불능을 알았는데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 아동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사회사업을 공부한 것을 참 어디를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이 병석에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나는 사회사업 같은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당장에 당신이 행방불명 되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지킨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지킨다 하는 그 마음이었지 당신은 내가 사회사업을 한다. 공생원 원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없었다니 나는 3등 원장이었다고 자립의 터전도 못 갔고 그저 남편 돌아오시는 날까지 돌아왔을 때 공생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목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회사업 한다. 내가 좋은 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목포 시민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지 원장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거지대장하고 결혼했습니까? 눈이 빛났다니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공동모금회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그때 무슨 배짱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어려울 때 또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봐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아버지한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창 사회사업계에서는 윤 회장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항상 고민이 있을 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돈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돈은 자연히 모아져요.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귀한 분 오셔서 교토에 양로원을 만들 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1억 엔을 기증을 하겠다고 와서 내가 놀래가지고 무슨 돈으로 1억 엔을 저한테 기부하겠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집을 담보로 잡혀서 기부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양로원이 안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부탁할지 몰라도 집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사건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제일 친해졌습니다. 먼 일 있을 때 서로 돕고 의논하고. 그래서 돈 걱정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문제는 그 사회에 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 일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제일동파 양로원을 만들 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게 교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못 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 아니어야 다 나쁜 놈들이라고, 안 해줄 거라고. 제가 낙하선의 총리가 전후 결산은 끝났다고 할 때 전후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동포 고령자를 이대로 두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인의 양심을 해야 됩니다. 이 고향의 집 건설은 양심 건설입니다 하고 외쳐서 나갔을 때 미우라 아야코, 선호 아야코, 양심 있는 지성인들은 다 협력을 해주고 함께 해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일본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훈장을 받고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닌데 남편이 받아야 되는 건데 나한테 준 것은 한국이 일본과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인으로 일본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준다고 하면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살게 해주고 목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머니 불러주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그때 당시에 정계 지도자들을 다 방문을 했을 때 그 말을 다 듣고 감동을 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60년 전에 국교 정상으로 됐지 않겠느냐. 저의 인생의 테마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가난했던 윤채호 전도사, 초등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를 마틴 줄리아라는 선교사가 아들 삼아서 비어산 학교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매일 마틴 줄리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에 있는 고하도의 섬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마틴 줄리아의 동상을 세워야겠다. 목포항을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마틴 줄리아의 동상을 만들어야겠다. 또 저희 어머니한테 삼천고아를 키웠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삼천고아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 주민들, 동네 사람들 안 도와줬으면 가능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저한테 들려옵니다. 삼천교화를 키운 것은 내가 아니다. 목포 사투리입니다. 목포 시민들이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인정만은 목포에서 살아서 행복했다. 이게 어머니가 첫 땅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작년에 목포에 목포 시민 감사합니다는 감사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총리를 비롯해서 시민들, 국제 교류 시대니까 어느 어머니가 영웅이 되고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그 이웃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1대1의 관계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스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목포 시민에게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일본서 외치는 구호가 될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질문 있다고 하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복지에 관한 거라면 대답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